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족하라고 자신을 소개한 오덕건 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뉴스원이 인용한 이 글을 보면 그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박원순 시장 쪽의 입장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믿지 마시고 조금 가감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에는 이 세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조화가 복도 맨 끝에 놓였다. 박용진 민주당 재선 의원이 그를 키워준 박원순 우리 삼촌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런 사연들 액면 그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그렇지만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글이긴 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유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박 시장 유족에 대한 생각도 들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오덕건 씨라는 분은 나는 박원순의 장족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나 봅니다. 논란도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옷인데 어떻게 박시인 박원순의 조카냐 친조카 맞느냐, 장족하는 큰형님의 맞이를 말하는데 당신 가짜 아니야, 이런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니까 자신의 정체부터 밝힙니다. 오덕건 씨는 박원순 시장 형제는 모두 7남매다. 박 시장은 6째이며 나는 둘째 누님의 장남 오덕건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 시장의 큰 누님도 슬하에 2남 5녀 7남매를 두셨지만 내 위로는 전부 누님들만 있어서 둘째 누님의 맞이인 내가 장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원순 상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오덕건 씨는 조문객들만 봐도 사람 됨됨이가 어땠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참 훌륭한 길을 살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인사들이 조문을 왔다. 엄청난 사람들의 조화가 왔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뭐 그런 자랑 들어줘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됐냐는 뒷이야기를 씁니다. 원래 유가족들은 가족장으로 치르려고 했는데 민주당 쪽의 요구로 이렇게 서울특별시장을 치르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다 믿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렇지만 이 글을 보면 아무튼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인물이 나옵니다. 박용진 의원입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무책임하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외삼촌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고 분개했습니다. 그 사연도 뒤에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자, 우선 이 오덕건 씨는 상당히 자랑스러웠나 봅니다. 빈소가 이건희의 조화가 맨 끝으로 밀릴 만큼 대단한 엄청난 빈소였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 나는 박원순 시장의 장족한데 상주인 고인의 아들 박주신 씨가 오기 전까지 상주 역할을 해야 했다. 상주석에 서서 조문 오는 많은 분들을 맞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박주신 씨가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상주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가면 고인이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조화를 보냈고 조문을 왔다. 나 자신이 삼성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조화가 복도 출입구 맨 끝 문지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광경이 생경스러울 정도였다. 아주 뭐 자화자찬 자랑을 합니다. 온 나라가 삼촌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례 절차 협의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와 의원 몇 분 그리고 유족 대표로 내가 참석했다. 유족들은 애초부터 가족장으로 조용히 마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의원 한 분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보내드릴 수 없다며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정치적 후유증이 클 거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민주당이 짊어질 문제이고 시민들과 시장님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릴 기회는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서울시장으로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십시오. 자, 참고로 이 박원순 죽이기라는 책의 저자는 실제로 박원순계는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을 저격합니다. 대표적 박원순계로 분류된 박용진 의원이 지금은 목소리 높여서 박원순 진상규명을 하자고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나 어쩐다나. 진보신당에 비수를 꽂았듯이 박원순 등의 비수를 꽂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처음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박용진은 진보신당 소속으로 박 시장 캠프에 꽤 높은 자리를 받고 참여했다. 박원순이 시장에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 민주당 내에서 승승장구한 끝에 결국 공천도 받고 재선에 이르렀다. 자, 고인 덕에 정치적 입지를 다졌는데 앞장서서 고인에게 돌을 던지느냐는 비판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절대 그럴 위인조차 못된다. 여자 문제에 관한 한 젊어서부터 반푼이었다. 이 글은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특히 시민단체 출신들은 그런 쪽으로는 그야말로 젬병이지만 남성 중심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는 순간이 있다.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멘탈이 무너지고 맥이 탁 풀리는 순간이 있는데 시청에 함께 있는 어공들만 100명에 가깝다는데 그들이 왜 진작 옆에 지키는 시장이 힘든 낌새를 못 챘는지 납득이 안 간다. 보좌를 제대로 못한 참모들이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덕건 씨의 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박원순은 훌륭하고 박원순은 실수를 했고 박원순이 키워줬던 박용진 의원은 배반을 했고 이건희 회장의 조화는 문지방에 올 만큼 박원순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박원순 시장 유족들의 입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박원순 시장 장조카의 주장일 뿐이고 지금 우리는 이런 사적인 문제보다는 천만 서울 시민의 서울시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성추행, 성범죄 의혹을 덮어버리고 서울시정을 공백 상태로 만든 데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프겠지만 유가족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